올리브 오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진짜 약이 되게 먹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드닥터 심선아입니다. 98세까지 살았던 석유 재벌 록펠러, 90세까지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배우 소피아 로렌, 세계적인 테너 파바로티가 공통적으로 사랑한 식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건강한 기름, 착한 기름 하면 올리브 오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파스타도 해서 먹고 또 감바스도 해서 먹고 여러 가지 드레싱으로 활용을 하고, 자, 그런데 이 올리브 오일은요, 단순한 식용유가 아니라 건강과 또 미용을 위해서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영양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평가가 된 부분도 사실은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잘못된 오해도 있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많아서 건강에 좋다. 틀렸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종류가 오메가3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 369라고 하는 건 이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어느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오늘 주인공인 이 올리브 오일은 오메가 9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 9에 해당되는 이 불포화 지방산은요, 사실은 오메가 3도 아니고 오메가 6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필수 지방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다 합성이 필요한 만큼은 합성이 되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레산은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또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제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올레산 외에도 비타민 E라든가 또는 피토스테롤이라든가 티로솔 같은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암 예방이나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올리브 오일에 대한 두 번째. 자,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면 절대 안 된다. 틀렸습니다. 가열해서 먹어도 된다입니다. 이 올리브유 등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또 엑스트라 버진, 또 버진, 퓨어, 람판테, 포마스, 또 경우에 따라서 라이트, 이렇게 여러 가지 등급들,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엑스트라 버진, 퓨어, 포마스 정도 구분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올리브 오일을 제대로 고르고 또 제대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건 거의 이 세 가지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엑스트라 버진은요, 올리브 열매를 맨 처음인 압착기나 또는 원심 분리기에 넣고 추출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기름, 그러니까 정제 과정은 없이 순 압착 방식으로만 추출을 했고요.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낮아요. 이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을수록 품질이 나빠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산도 또는 산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산도가 0.8% 이하인 것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구입을 하셨다면 일단 그래도 품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는 품질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도 좀 진하고 맛이나 향기도 좀 강한 특징이 있어요.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엑스트라 버진이라서 정제를 하지 않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이렇게 약간 초록빛이 나고요. 맛이나 향기도 좀 강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거는 이제 정제된 올리브 오일이에요. 색깔이 엑스트라 버진에 비해서 훨씬 더 맑고 투명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향기를 맡아봐도 강한 향이 나질 않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에는 맛을 보면 굉장히 신선한 풀향기 같은, 아니면 꽃향기라고 해야 되나, 과일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향기가 나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을 짜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름을 짜내다 보면 시간이나 압력이 더 가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불순물도 좀 더 생기고 이 압력이나 열에 의해서 산도가 높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걸 바로 람판테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람판테 등급 자체로는 산도가 높아서 식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정제를 한번 해요. 그게 바로 퓨어 등급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식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을 짜내고 그 다음 등급을 한번 정제한 것이 퓨어 등급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마스 등급은요. 퓨어 등급까지 다 짜내고 났어요. 기름은 별로 없고 이 올리브 찌꺼기들이 남겠죠. 그러면 이 올리브 찌꺼기에다가 화학적인 용매를 써서 기름을 이제 추출을 해낸 걸 포마스 등급이라고 해요. 다시 정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렇게 약간은 무색, 무치, 무향 이렇게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정제를 하면 할수록 순수하게 기름만, 지방 성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발연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혼합 올리브유입니다. 3개의 올리브 오일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요거는 스페인에 직접 가가지고 구입을 해갖고 온 거라 자세히 보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아주 좋은 올리브 오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내에서 많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이 100% 엑스트라 버진이잖아요. 엑스트라 버진은 이렇게 뒤를 돌려서 식품 유형에 보면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표시는 없지만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지만 앞쪽에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엑스트라 버진 등급으로만 되어 있는 압착식 올리브유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요, 식품 유형에 보면 올리브유인데 가로하고 혼합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앞부분을 봐도 어디에도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기가 없어요. 자, 이 뜻은 정제 올리브유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제 올리브유가 95%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5%가 섞여 있는 혼합 올리브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향도 좀 덜 강합니다. 혼합 올리브유인 경우에는 퓨어이거나 포마스일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포마스 등급을 정제 오일로 썼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포마스라는 표기가 되어야만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포마스라는 표기는 없으면서 혼합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퓨어 등급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올리브 오일은 이 등급에 따라서 맛이나 향도 달라지지만 발연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리, 어떤 목적으로 올리브 오일을 쓸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엑스트라 버진은 발연점이 160도 정도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식이에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항산화 목적으로 그냥 생식용으로 먹을 때 이 엑스트라 버진을 활용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 이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을 활용을 하시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브런치 같은 데 먹으러 가면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소스를 해가지고 식전빵을 찍어 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발사믹 식초하고 함께 넣어서 빵이나 떡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먹는 용도도 아주 좋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연점이 160도 정도이기 때문에 약불에서 조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낮은 온도에서 달걀 프라이를 한다든가 또는 약간의 물기가 있는 식재료를 조리할 때는 이 엑스트라 버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걀 프라이를 할 때 달걀 프라이가 막 지글지글 막 기름이 끓는 정도가 아니고 은근하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중약불 정도에서 하면 그 온도가 한 120도에서 140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온도를 기준 삼아서 이 정도면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도 조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튀김 같은 걸 할 때는 기본 온도가 한 180도에서 2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으로 튀김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또 올리브 오일을 가정에서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감바스 같은 요리일 거예요. 그래서 감바스는 먼저 이 올리브 오일에다가 마늘을 넣고 먼저 끓이잖아요. 그럴 때도 너무 이렇게 마늘이 탈 정도면 이 올리브 오일도 발연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마늘이 타지 않고 은근히 익을 수 있게 중약불, 그러니까 한 150도 정도로 조리를 한다면 감바스 할 때도 역시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혼합 올리브유, 아까 뭐 퓨어 등급이라든지 또는 이제 포마스 등급이라고 한다면 이 발연점이 180도에서 240도까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고온에서 볶음 요리를 해도 되고요. 튀김 요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이 두 가지 등급을 필요에 따라서 내가 고온 조리를 할 건지 저온 조리를 할 건지 생식을 할 건지 요거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올리브 오일은 살이 찐다? 아니다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뭐 70%또 80% 정도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체내 지방 대사를 좀 촉진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이 혈당 지수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 조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올리브유를 만약에 소주잔으로 한 잔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소주잔 한 잔에 약 400kcal 정도예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죠. 그래서 올리브유를 드실 때는 하루에 우리 밥 먹는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나 두 숟가락 정도까지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내가 올리브유 말고 다른 기름은 전혀 안 쓴다면 하루에 40g까지도 사용이 가능해요. 올리브유를 좀 고르실 때는 페트병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유리병, 자, 유리병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도 좀 갈색병, 약간 어두운 병에 들어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해요. 그리고 집에서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기름은 적은 사이즈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산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도 개봉을 했다면 가능하면 2개월 이내로 소비를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내가 2달 이내로 다 소비를 못한다면 그때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올리브유는 냉장고 보관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가 6도 이하에서는 굳어지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을 해서 쓰시기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걸 또 실온에 꺼내 놓으면 다시 녹기 때문에 이게 품질에는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올리브 오일은 이렇게 빛이나 산소에 의해서도 산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보관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내가 올리브 오일을 쓰려고 딱 보니까 약간 신맛이 난다든가 뭔가 크레파스 맛 같은 게 난다든가 또는 금속 냄새가 난다면 이거는 산패가 진행이 된 거니까 아깝더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자, 세계 3대 장수식품이라고 하는 올리브 오일이니까요.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